안녕하십니까. 신입서버 해품주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장비주 중에 마지막으로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하기로 예고를 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우리 올림픽 때 체조 경기가 있는데 체조 종합으로 금메달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체조 각 부문별로 또 1, 2, 3위를 가리죠. 거기 뭐 마루도 있고 철봉도 있고 도마도 있고 막 이럽니다. 근데 거기서 각각의 1위 선수가 있고요. 그거를 종합해서 1위 선수가 또 금메달을 따서 이제 뭐 2관왕, 3관왕, 4관왕을 하게 되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체조 종합 1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장비 업체에서 장비를 통틀어서 1등, AMAT를 포함해서 램리서치 그리고 ASML 그리고 한 가지 다루지 않았던 TEL 도쿄 일렉트론, 이건 일본 회사인데요. 이 네 개를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4대 장비 회사라고 불리고, 그리고 이 회사들의 장비를 무조건 갖춰야지만 지금 어떤 경쟁, 반도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엔드 유저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몸값은 계속해서 가공할 만큼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AMAT 같은 경우에는 식각 장비도 있고 증착 장비도 있고 뭐 전기 배선에서 도금 장비도 있고 표면 처리 무슨 가열 냉각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8대 공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공정에서 그 투입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골고루 등수가 굉장히 3위 안에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증착 장비 1등과 함께 전체 1위를 차지할 수가 있다. 우리가 소부장 하죠. 소재, 부품, 장비를 소부장 해서 언론에서 자꾸 소부장 얘기가 나오고, 소부장 얘기가 주로 우리나라의 언론에 나오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소부장이 알고리즘상 을에 위치하다 보니까 갑의 위치에 있는 반도체 최종 유저들에게 자꾸 단가 후려치기를 당하고, 그리고 소부장들이 뭐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크질 못해서 그 소부장을 키우자 해서 소부장 이 줄임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1위를 한 지위에 올라서게 돼버리면 그 알고리즘상 을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흐름상 슈퍼 을 혹은 갑을 오히려 제압을 해버리는 그 지위에 올라서게 돼요. 지금 이 4대 장비 회사들도 그런 위치에 쓴 거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ASML에서 만드는 이 장비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하는 업체들이고, 이 세계 1위를 하는 장비를 쓰지 않으면 이 지금 삼성전자, 인텔, TSMC가 경쟁에서 도태가 돼버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미니멀리즘을 해가지고 또 공장을 비워놓고 무슨 아니면은 내가 줄을 세워놓고 장비 회사를 선택을 하겠다. 이거는 전혀 지금 통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4대 업체에서는 그냥 무조건 그걸 써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선순환이 바뀌어버렸죠. 네덜란드 ASML에서 EUV 장비에서 그 극명한 거를 설명을 드렸지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도 다 마찬가지예요. ASML의 EUV 장비가 워낙에 지금 3나노, 2나노 경쟁을 가는데 필수적인 장비고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그거를 1순위로 다뤄서 혹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의 장비는 그것보다 떨어지거나 삼성전자, TSMC가 EUV 장비만큼 중요도를 생각을 안 한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고, 전체 장비 순위 1위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1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EUV 장비에서 압도적으로 1위여서 ASML을 먼저 선순위에 다뤘다고 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중요도가 떨어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합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인텔, TSMC가 이렇게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으면 맨 먼저 부르는 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에요. 장비 회사들 거를 완전히 비싼 돈 주고 대규모로 갖춰 놓아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소재, 그리고 그것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뭐 부품의 소모화가 일어나서 부품을 추가 구매할 때 부품 회사들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장, 소, 부 이렇게 불러야 조금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인텔이 향후 10년간 11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유럽에 향후 10년간 일거리가 이 4개 회사의 낙수 효과로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럼 이제 또 여기서 가격 인상까지 만약 벌어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엔드 유저의 그 어떤 상황인데, 지금 반도체 대란이다, 반도체가 부족하다, 뭐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가 못 뽑아져 나온다, 그리고 뭐 이제는 뭐 그런 구닥다리 반도체까지 없어가지고 가전제품도 뭐 냉장고, 뭐 TV가 안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반도체 공급이 태부족이란 얘기죠. 그러면 공급이 부족할 때는 이 반도체를 찍어내는 공장에서 단가를 맘대로 올려도 아무 말을 못해요.
지금 당장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반도체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최종 제품이 하나도 못 나오고 있는데 비싼 돈을 주고라도 반도체 기업이 부르는 돈을 어떻게든 맞춰주더라도 내 최종 제품을 뽑아내서 소비자한테 팔아야 그 회사들은 이득이 남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TSMC가 계속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16나노 밑에 16나노 밑에 이하의 모든 반도체 칩에 대해서 10% 내외 20%의 상향을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TSMC는 파운드리에서 압도적으로 53%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세계의 대부분의 회사가 파운드리 그 위탁 생산을 TSMC에 맡기기 때문에 가격 조정권이 있습니다. 가격 조정권이. 그러면 이 이득을 다 누가 낙수 효과로 보냐? 인류 반도체 회사, 탑티어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운드리 회사들의 설비 투자 변화 요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선단 공정이라고 보통 불러요. 우리가 3나노, 2나노 이렇게 나노 시대로 가는 경쟁을 그래서 선단 공정 위주의 설비 투자를 계속 해왔어요. 그동안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인텔이 거기서 뒤진 거고 인텔이 뒤늦게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쫓아오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단 공정 위주로 설비 투자를 하다가 지금 어떤 사태가 터졌냐? 차량용, 소비재용, 산업용 여기 투자되는 반도체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부족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쪽에도 투자를 안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파운드리 회사도 선단 공정 반, 일반 공정 반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왜 또 좋냐면 AMAT,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ASML 이런 회사들이 최첨단 장비도 만들지만 굉장히 일반 장비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또 수요에 대응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그 최고 성능의 지금 장비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느냐?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엔듀라 클로버 M램 PVD 플랫폼입니다. M램은 D램하고 다른 램이죠. 차세대 램이에요. 그리고 PVD는 물리적 기상 증착 방식이죠. PVD, CVD 이런 게 있잖아요. 증착 장비에서 1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로버 M램 PVD 플랫폼이라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고청정 그리고 고진공 상태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9개의 웨이퍼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공정 챔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대 5개의 개별 물질 방막은 얇은 막이죠. 우리가 방막을 씌우면서 증착 과정이 이루어지잖아요. 방막을 증착할 수 있는 대량 생산용 300mm M램 생산 시스템 이걸 갖춘 게 바로 엔듀라 클로버 M램 PVD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M램을 잠깐 설명하자면 이제 앞으로 D램을 대체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금 실생활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죠. 갤럭시 와치를 일반 시계 말고 차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에어팟 귀에 꽂고 다니시는 분도 많죠.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굉장히 우리 몸에 착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쓰이는 게 M램이에요.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이 모바일 AP 그리고 컴퓨터 이렇게 커다란 전자기기에서도 D램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램입니다. 미리 M램을 출시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춘 장비를 AMAT는 이미 개발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엔듀라 임펄스 PVD 플랫폼입니다. 요거는 PC램하고 알리램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9개의 공정 챔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진공 상태일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M램 같은 경우에는 D램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죠. PC램과 MC램을 대체할 수 있고 향후에 서버라던가 스토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쓰는 거를 서버용 컴퓨터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하드가 안 들어가고 SSD가 장착이 되죠. SSD 안에 낸드 플래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나 스토리지에 사용되는 고가의 메모리인 SSD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메모리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엔듀라 임펄스 PVD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지금 양축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 선풍 미세화 경쟁을 하고 있는 D램과 고단화 경쟁을 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이쪽에서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고 SK하이닉스가 2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위, 5위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D램하고 낸드 플래시를 뛰어넘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다가올 건데 D램하고 낸드 플래시와는 다르게 더 빨리 읽고 더 빨리 쓰고 속도가 그래서 더 빠르고 근데 비용은 더 적고
전력이 덜 들고 그리고 지금 2D의 평면적인 부분으로 설계가 되는데 이제 점점 더 칩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많아지고 사이가 간격이 좁아지다 보니까 설계를 3D로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3D 확장성이 있고 그리고 D램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죠. D램은 컴퓨터 전원을 끄는 순간 내 사진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휘발성이 있습니다. 근데 차세대는 비휘발성이에요. 낸드 플래시처럼. 그래서 더 낸드 플래시보다 더 성능이 좋은 비휘발성인 것이죠. 그리고 내구성도 더 강하고 이런 것들이 M램 그리고 아까 전에 뭐 SSD 대체할 차세대 램 이런 것들입니다. 이미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쪽도 변화할 것을 예상해서 이 변화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 TSMC 그리고 인텔이 앞에서 변화된 D램 낸드 플래시를 뽑아낼 거고 당연히 그러면 이 AMAT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ASML도 거기에 맞는 장비를 구현한 애들이 먼저 선택을 받겠죠. 당연히 종합 장비 1위 시장에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 지금 업체도 당연히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2D 설계에서 3D 설계로 넘어간다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측 시스템입니다. 계측 시스템. 이제 반도체가 점점 같은 그 칩 안에다가 많은 것을 넣지 않으면 왜냐면 점점 기기는 좁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칩을 늘리게 되면 뜨거워져서 발열 현상이 너무 뜨거워서 일어나고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3D 설계가 필수고 그러면 이제 3D 설계로 갔을 때는 그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만큼 뭐가 중요하냐면 각각의 핵심 레이어를 완벽하게 가공하지 않고 이게 조금만의 오차가 있어버리면 2D 평면 설계도를 보고 설계해서 나오는 최종 제품과 3D 설계에서 뭐 우리가 3D 프린터로 나오는 그 작품 보면 알잖아요. 훨씬 더 복잡 다묘합니다. 그것은 거기서 조금만 오차가 벌어지면 삐뚤 작품이 나와요. 3D 프린터 보시면 아시죠? 그럼 이게 지금 전자빈 계측 시스템 이름이 프로비전 3E예요. 프로비전 3E 시스템인데 요거를 하면 뭐를 할 수 있냐면 엔지니어들이 반도체 공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웨이퍼부터 개별 칩이 나오기까지 수백만 번의 측정을 계속 거치는데 엔지니어들이 이 3E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관찰합니다. 수시로 어떤 오차가 발생되지 않는지 수천 개의 공정 변수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여기서 가이드북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거죠. 수술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이 수술의 난이도를 충족시키기에 내 인간의 능력만으로 부족할 때는 로봇을 동원하게 돼요. 그러면 로봇이 없는 의사보다 훨씬 더 좋은 수술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비전 3 시스템이 3D 설계로 전환되고 패터닝이 점점 더 멀티 패터닝으로 가고 공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고성능으로 가고 뭐 반도체 칩이 성능이 더 이제 앞으로 좋아지고 D램 낸드 플래시 쪽을 넘는 차세대 뭐 메모리 반도체 쪽이 출시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더욱더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진다. 그러니까 계측 시스템이 너무나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계측 시스템을 확보를 해놨다. AMAT가 지금 증착 장비에서 1위라고 말씀을 드려서 증착 장비 쪽에서만 그 굉장히 뭐 요구에서 발전 단계로 증착 장비를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종합 1위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증착 장비에만 몰입이 되어 있지 않고 너무 다양한 분야를 지금 이미 섭렵을 해놨기 때문에 엔드 유저들이 안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객사의 다양한 욕구를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장비를 깔아놓기 때문에 의뢰 알고리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그 물결이 왔을 때 찾아보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밖에 우리의 공정에 대응할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써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향후 10년간은 분명히 TSMC 지금 인텔 삼성전자 이쪽은 엄청나게 투자를 계속해서 발표를 할 것이고요. 공장도 계속 팹을 증설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4위권 그 밖에 있는 회사들이 늦추고 아예 낙오가 됐느냐. 나노 경장에서 낙오가 된 거지 레거시 미디어에서 팹을 증설하는 것은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최첨단 선단 공정하고 레거시 공정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레거시 공정도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장비 시장은 신공장을 계속해서 건설을 하면 거기에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향후 10년간 이 먹거리가 꾸준히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준비된 자가 그걸 먹을 수가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장비 시장에서 빼놓을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 장비 시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냉장고 TV를 한번 딱 사놓고 냉장고 TV를 10년 동안 안 바꿔요.
바꾸지 않으시죠? 냉장고 TV를 10년 동안 바꾸지 않아 버려요. 그럼 냉장고 TV를 한 번 새 집을 샀을 때 딱 팔았어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빠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 자꾸 장비 회사들이 굴곡이 너무 심하니까 나 그냥 머리 아파서 안 해. 아니면 한 사람도 반도체 이거 투자 얘기 나왔을 때 빨리 치고 빠지자.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완전히 그렇게 굳어져 버렸어. 흐름 자체가. 근데 4대 장비 회사들의 흐름을 보면 꾸준히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요. 꾸준히 계단식으로. 이거는 을의 알고리즘을 이미 탈피를 했다는 얘기고 그 장비 회사가 갖는 그 특징이 있죠. 막대한 투자가 벌어졌을 때 초반에 들어갔다가 굴곡이 심하게 산을 만들고 골을 만드는 그런 장비 회사의 기본적인 특징마저도 벗어날 정도로 이미 초월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초월을. 그러니까 지금 장비 회사의 머리 아픈 거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장비 회사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 머리 아픈 부분이 이 세계적인 인류 장비 회사, 탑티어 장비 회사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이미 지어졌다. 그래서 굳이 소제품 회사를 찾을 필요가 없이 세계적인 장비 회사를 선택을 하면 산과 고를 만드는 그 머리 아픔에서도 탈피를 할 수가 있다. 오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반도체 장비 회사 종합 1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쿄 일렉트론을 빼고는 식각 장비 회사 1위인 램리서치, 노광 장비 회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ASML, 그리고 증착 장비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장비 회사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여기까지 3대 장비 회사를 다뤄봤습니다. 이로써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탑티어에 있는 업체들을 한 번씩은 다 다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할 때 요거를 이 탑티어의 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또 포트폴리오 탑티어에 놓고 요것부터 이제 밑단으로 이제 밸류체인 하단부를 공략을 해나가시거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순서로 삼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지옥사자 역할을 몇 주간 한 것 같은데 지옥사자 좀 반도체 지옥사자로 조금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뒷얘기라던가 좀 더 긴 시간 막 2시간가량 뭐 라이브 방송을 보고 싶다. 그럼 주식하고 자빠전의 채널에 오시면 2시간가량 아주 지옥 같은 반도체 시간에 빠져드실 수 있으니까요. 만족을 못 하시는 분은 거기 오시면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일섭의 해품주 시간은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